네, 안녕하십니까. 조영권입니다. 오늘은 조주빈 사주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마 경찰이 이 조주빈 잡아놓고 아마 그 계좌를 아마 좀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짜 계좌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하는 걸 봐서는 미리 아마 이런 것에서도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추적하려고 하는 거는 그 뭐 한 26만 명이라는 회원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회원들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성착취 디지털 영상을 서로 사고 파는 이런 업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뭐 이 조주빈에게 미리 선금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하는 아마 큰 손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또는 뭐 일본에서 뭐 돈을 댈 수도 있고 사겠다, 아니면 투자를 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밝히기 위해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6살밖에 안 되는데 1년간 사업을 했는데 아마도 그 배우가 뭐가 있지 않을까.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사업을 혼자서 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5년 10월 14일생 26살이죠. 그러니까 먼저 N번방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하던 사람들이 미리 있었다는 거죠. 뭐 왓치맨이라든지 갓갓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것을 모방해서 자기도 이렇게 성착취 디지털 영상물을 판매하는 일을, 불법 사업이죠. 불법 사업을 하다가 현재로서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저는 남성 중심의 성산업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TV 볼 때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자기 그 하드에 야동이 꽉 찼다느니 하는 얘기를 한 번, 두 번 들은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줄잡아 한 대여섯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옆에서 웃고 떠들고 뭐 장난 아니게 막 그런단 말이죠. 저는 그거 자체가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반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자가 사고 여자는 찍어서 팔리고 이런 구조가 이미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술 마시면 2차 3차 가잖아요. 결국 여자들 사는 대로 가는 건데, 이런 것이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있으면 조기 축구회가 있는 것처럼 풀뿌리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문제를 먼저 한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조주빈을 좀 보면서 명리학적 방법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 하고, 거기에서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어서 보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무인일주라고 해요. 무인일주는 어떤,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메마른 고원 같은 그런 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무미건조한 기질이 이 사람에게 있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추정이에요. 쪽집게가 아니고,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주 4개의 기둥 8글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심을 지키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실 보스 기질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약간 수용적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약간 큰 그림, 큰 틀을 놓을 줄 아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거창한 일을 한다고 가족들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예요. 거기에 밑에 편관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인목인데요. 편관, 강력한 힘으로 질서를 잡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굉장히 힘들어야 되죠.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인일주면 공무원을 하면 참 잘할 수 있다고들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체계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그 안에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참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떻게 쓰면 좋은 자신의 기질을 여성들을 착취하고 또한 그것을 판매하면서도 피해자의 좀 아픔에는 별로 이렇게 공감하지 않는 기질로 사용하고 말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중년이 되면 완벽하게 드러나는데 아직까지는 26살밖에 안 됐으니까 제일 우측에 있는 을해 그리고 그 다음에 병술 이 정도만 보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 맨 우측에 있는 걸 연주라고 하는데 을해예요. 학창시절에 1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발을 정자예요. 반듯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직 뭐 이런 관인데 정관이니까 반듯한 사람이었겠다. 어리지만 그러니까 질서도 잘 지키고 인사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직접 가보진 않지만 아마 주위 사람들 아마 평가가 이런 식으로 대부분 무난하게 나왔을 것 같고 그럴 줄 몰랐다 아마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규율이나 규칙이나 이런 걸 잘 따라요. 이제 그 사회적 자아가 제일 처음에 보이는데요. 그것이 제일 위에 사람들은 그 부분부터 봅니다. 정관 반듯하네. 일단 그렇게 보이는데 그것을 뭐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심리학자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페르소나라고 해요. 사회적 자아는 일단 반듯한 사람으로 보였겠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래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습은 좀 어두운 모습이잖아요. 편재라고 하는 거 돈을 추구하지만 그 편재라고 하는 사업적인 어떤 돈이지만 재미를 추구한다든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어릴 때니까 뭐 잘 놀기도 했겠죠, 사실. 그러나 이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기질은 나중에 경제활동을 할 시기가 되면 나타날 텐데 어린 나이니까 아주 어린 때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잘 놀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뭘 통해서 돈을 버느냐 어떤 것을 즐기고 잘 노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좀 어두운 측면이 있는 거죠. 좀 어둠에 갇혀진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잘 드러나면 그렇지 않은데 어두운 그림자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반문화라든지 성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페르소나와 잘 결합해서 양지로 드러나게 된다면 철학이나 예술이나 종교나 힐링이나 이런 차원으로 자기 잠재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묻힌 채로 개발되지 않으면 요 그림자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동물적이고 좀 공격적이고 아주 원시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묻혀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확 튀어나오게 되면 굉장히 엽기적인 모습이거나 반사회적인 모습이 될 수도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주비는 그것을 이제 실제화 시켰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걸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위의 것을 페르소나, 사회적인 어떤 자기 가면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감추어져 있는 편재 이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그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겉면이 있으면 반듯하다. 그런 이면이 있잖아요. 그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무의식에 묻혀 있으면 아주 동물적이거나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조건이 되면 표출되지요, 물론. 그 그림자가 한 사람의 이면이 있는데 잘 통합되면 좋아요. 통합되면 사람을 아주 다채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억압되면 원시 상태로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탁 돌출될 때마다 억압을 뚫고 나올 때마다 엽기적이거나 아주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조주빈을 상담을 했다고 하면 보시오, 당신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기질을 안에 가지고 있어. 그것이 잘 길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성적인 것 혹은 반문화 혹은 음성적인 것 이런 기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쓰면 뭐 종교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명상을 한다든지
힐링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쓸 수 있어.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정관이라고 하는 걸로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자기를 개발시키시오. 그러면 나중에 당신은 명상이나 종교나 이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의 지도자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당신은 뭔가 보스 기질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차라리 명상이나 뭐 기공수련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 귀의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차라리 그런 쪽에 자기 성품을 끄집어내서 잘 발달시켜 놓으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방면으로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해 줬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묻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원초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질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어릴 때의 모습, 학창 시절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병술이 있죠. 빨갛게 되어 있는 병화라고 얘기하는데 편인이고 병술. 이것은 이제 사회로 나오면 거기에 어떤 조건인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병술이라고 하는 미리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갓갓이나 왓츠맨 이런 사람들이겠죠. 성착취 영상물을 팔고 있었던 사람, 텔레그램 N번방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병화 편의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인터넷 방송, 통신 뭐 이런 것의 물상으로 보거든요. 딱 맞는 거죠. 그리고 빨갛게 피어나는 불빛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라든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환경을 일단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 기반의 어떤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때로는 그 편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난한 것, 가난한 사람, 소외된 환경, 몰락한 곳 이런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뭐 그것도 사실 맞긴 맞는 말이죠. 어쨌든 밑에 현실은 이제 비견들은 사람인데요. 어린 시절에 이 조주빈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그 편재 있잖아요. 동물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예술적일 수도 있고 종교적일 수도 있는 그 기질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죠. 물이니까 물이 흘러 들어가서 강둑에 딱 막히는 거예요. 바로 미리 선점하고 있던 갓갓이나 왓츠맨들이 형성해 놓은 그 울타리에 가서 안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선배들을 보고 자기 걸로 만든 거죠. 이것을 월주라고 해요. 두 번째 칸을. 자기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그곳. 또 자기의 사회생활을 하는 곳이죠. 직업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미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갓갓 왓츠맨이죠.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초년부터 아주 잘못된 가치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N번방 성착취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만약에 어린 시절에 그 편재라고 하는 것을 잘 발전시켜서 뭐 명상이나 요가나 아주 어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 그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커서 뭐 기공수련을 태극권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겉멋이라도 신부님이 되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면 사회에 나가서 자기가 눈 돌릴 사람이 굳이 그런 쪽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 개발된 성적인 부분, 성착취 영상물을 파는 쪽에 자기가 눈이 돌아간 거고 그것이 편재, 즉 돈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히 엽기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어린 시절에 자기의 그림자를 어떻게 개발시켜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이미 선점한 사람도 있고 뭐 고등학생 신분으로 자기를 뒤따르는 태평양이라는 아이들을 쓰는 그런 사람 직원인지 어쨌든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치관을 배우는 사회로 나아갔는데 애초에 자기의 어떤 잠재력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성, 남성 이 문제 근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저도 이제 내 나이가 나이고 또 남성이다 보니까 그냥 이 나이에 남자라는 이유로 여성들에게 공격을 받는 일이 많아요. 때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여전히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인식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여성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디지털 성업계에서 여성들이 다수 피해자일 수 없는 사회, 남성은 그것을 소비하는, 때로는 방관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런 부류라고 하는 거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명절 때마다 여전히 노동하는 사람들은 여자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는 이제 어머니 세대죠.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모여서 공동체를 확인하잖아요.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 감추어져 있는 권력구조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문화로 포장되어 있는, 그러나 거기에서 위아래로 일하는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 있는 그 구조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이 사회의 가치관이 분명히 거기에서 머물러 있고 고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참 극복하기 힘든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조주빈은 이러한 가치관을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배운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레라고 하는 글자가 연속으로 있는데, 이 수레라고 하는 이때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명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사색의 깊은 이런 것이 가능한 곳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이 순간에 조주빈에게 정말 아름다운 명상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문화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것이 감춰진 상태로 있었고 잘못된 가치관에 포장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정말 큰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수레라고 하는 글자가 사람에게 있으면 그 숫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잠재력이 있으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성품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그게 잘 개발되었을 때, 잘 개발되지 않으면 참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성산업에서 갓갓, 왓츠맨 이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암울한 기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게 뭐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술해, 뭐 진사 이런 게 있으면 천라지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낮은 사색적인 어떤 기운에서 갑자기 활동적인 운으로 확 변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심리적 환경도 그렇고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모든 기운이 탁 꺾이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되면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이 다 틀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하게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보편적으로는 삶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땅의 그물, 하늘의 그물에 탁 잡혀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천라지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수레 같은 경우는 땅의 그물에 잡힌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참 봉사하면 좋거든요. 차라리 그때 봉사를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든지 종교인을 하든지 아니면 상담업을 하든지 사회복지 사업을 하든지 노숙자를 먹이는 일을 하든지 이런 일을 하면 참 좋다고 해요. 뭐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을 가르친다든지 하는 학원을 하든지 다 교육이라든지 가르침을 준다든지 누굴 먹인다든지 봉사하는 게 딱 천직인 것이죠. 그럴 때 미리 개발을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딱 적성에 맞는 사람이 태어났겠죠. 그러나 정반대, 사람을 착취하고 죽이고 자기네 삶도 아직 26살이지만 망쳐버리는 삶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가고 말았고요. 뭐 나이가 어리니까 옆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는 태어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건 제 추정이에요. 그래서 1, 2, 3주만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갈 틈도 없이 뭐 보수 기질이 막 드러나기 직전에 뭐 드러났죠. 텔레그램 단톡방을 보니까 뭐 정말 보수 기질을 마음껏 보여주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텔레그램의 단톡방의 어떤 캡처 사진인 것 같아요. 믿음과 신뢰의 방. 뭐를 믿고 뭘 신뢰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서 상관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합심해서 나이를 지키십시오. 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돈도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아마 돈 못 내는 사람들한테 무슨 심부름을 시켰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이어서 뭐 믿습니다. 네, 뭐 get it. 좀 어이가 없네요. 이것도 역시 뭐 같은 단톡방의 캡처본인데요. 박사는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박사가 박사잖아요. 박사는 비겁합니다. 절대 안 잡힐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자신 있다 이거네요. 절대 안 잡힌다라고 하는. 네, 뭐 어쨌든 이러한 태도, 뭐 보스 기질을 보여주고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말 밝은 데서 잘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러면 저는 계속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어릴 때 뭐 저 같은 사람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너의 어떤 그런 영성적인 기질을 종교 명상적인 어떤 이런 기질을 잘 이용해서 그런 것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스 기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을 잘 갈고 닦아라.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죠. 대운을 보니까 22세 때부터 개미 대운이 들어오네요. 뭐 개라고 하는 거, 개수라고 하는 거 정제니까 돈과 물질이 테마가 되는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돈을 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개미라고 하는 것. 겁재는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잘났거나 경쟁 구도에 있거나 하는 사람들의 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실의 나의 사회관계망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라고 하는 개미? 개미? 아마도 돈을 주고 동영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토. 뜨거운 미토니까 이게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식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 그 지장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장간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을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니까 다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는 겁재니까 다른 조금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 해미합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성적인 그림자와는 합이 잘 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궁에 자신을 포함하는 사람들, 비견들, 즉 성 판매업자들과는 굉장히 좁은 문을 거쳐서 만날 수 있는 구조예요. 형이라 그러는데요. 상당히 많은 조정을 거쳐야만 판매 구매가 일어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텔레그램 톡방을 만들어 놓고 1차로는 맛보기 영상만 보여줬다는 거죠. 거기서 관심이 있으면 1단계 한 20여만 원 하는 1단계 동영상 보고 그리고서는 불안하면 그 방을 폭파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딴 데로 만들어서 거기로 와라. 쪽지를 뿌리면 오는데 돈을 이제 한 50만 원 이상씩은 내야 되는 거죠. 2단계. 3단계는 150에서 170 이 정도까지 내야만 볼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수위를 높여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메인 캐릭터와는 뭐 원진 기문이니까 좋을 땐 좋았다가도 만나면 또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18년부터 이런 일을 한 1년쯤 하다가 잡혔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개미가 누구냐 이 사람들이 26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풀뿌리라고 보는 거예요.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 문제가
물론 문제지만 26만 명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겹쳐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26만 명보다는 작을 테지만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달려가는 것이 돈 아닙니까? 돈. 이걸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조주빈을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벌어야 되겠죠.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조주빈 같은 경우는 보세요.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조직생활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조직생활 해야 되는 사람이 돈 벌겠다고 여자들 베껴놓고서는 그 성 착취해가지고 디지털물을 팔아버렸으니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인생 망치고 자기 인생 망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벌고요. 그러나 인생의 열매가 돈이 아닌 사람들은 열매를 사람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자기가 한 업적, 아니면 자기의 조직, 단체, 누구나 다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한정되어 있는데 악이 다툼이죠. 그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사회적 자아인데요. 중요하죠. 사회적으로 순응하면서 잘 적응해서 자리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뭐 26살이니까 조주빈 뭐 그 세대의 뭐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35살 돼도 자리를 잘 못 잡더라고요. 한 40살까지는 청년기의 어떤 임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나가면 이제 중년 이후에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자기도 돌아보고 하는 건데 그때까지는 외부적인 일이 일단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 사회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자기의 진짜 자아는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자기 이면에 숨어 있어서 그것을 잘 끄집어내기만 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다채롭게 될 수 있고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자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자, 정말 숨겨져 있는 자아가 있는데 그것을 정말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여서 자기만의 자기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참자아예요. 사회적 성공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실한 자기가 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조주빈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조주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에서 객관적으로 밝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사주를 보면서 그의 잠재력을 보는 건데 뭐 조주빈을 제가 두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욕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8글자에 나타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막 이제 젊은 시절에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자신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그 당장에 돈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거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기의 앞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건이 안 돼서 이것 갖고 무슨 돈을 벌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엔 지금 뭐 일이 다 났으니까 조주빈에 대해서 종교나 명상이나 힐링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잠재력이 있다 잘 개발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모가 들었을 때 말이죠. 어릴 때 그거 갖고 먹고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 대번에 할 거란 말이죠. 아, 얘는 좀 공부 좀 그래도 하는 애고 정관이니까 반듯하고 말 잘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부했겠죠. 시키는 대로 규칙에 따라서. 그 대학교 나왔고 대학교 때 학점도 잘 받았고 학보사 기자까지 했고 그러니까 그걸로 일단 부모님들은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무슨 얼어 죽을 힐링이냐 예술이냐 무슨 종교냐 명상이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 자기 안에 감추어진 그런 잠재성을 무시했을 때 앞날이 굉장히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와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개발되지 않고 감추어두었던 것이 나중에 중년 이후에 확 나오면 대책 없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 사람들 이상해졌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결혼 전에 부모가 살았을 때는 반듯하다가 그것을 억눌러 주던 역할을 하던 부모가 싹 사라졌을 때 결혼 이후에 망나니가 됐다. 그 숨겨져 있던 뭔가가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잘 발견하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자기 사회적 자아의 이와 같은 잠재력을 잘 포섭시켜서 이것을 개발하는 일이 교사,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담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 또는 무슨 상담업을 하는 분, 어떤 여러 종교인들,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용기를 가지고 좀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부딪힙니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이런 문제에 반드시 부딪혀요. 그러나 옛날에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산업공상 이래가지고 뭐 4개, 5개밖에 없었잖아요. 웬만하면 농사 지어야 되고, 웬만하면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야 되고, 웬만하면은 대장간 가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벼슬길로 나가야 되는 옛날에 비해서 이젠 직업이 너무나도 다양해졌단 말이죠. 몇만 개가 되는 이 직업 가운데서 이제 그 잠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고 좀 공부하고 뭐 진로 적성 지도하는 이런 것을 꼭 직업으로 삼지 않다 하더라도 젊은이들에게 앞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 기성세대들이 그런 부분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부족한 영상이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뭐 무조건 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조주빈 어린 사람을 봤어요. 뭐 저도 분명히 뭐 욕할 마음이 있고 뭐 욕 먹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제 나름의 시각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